그런데 강의 중에 와, 저 솔직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정책자금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정책자금을 안 해도 기업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표정이 딱 이거였어요. 아니, 정책자금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요? 아니, 자금이 안 되는데 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단에 막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정책자금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중진공이 뭔지 알고 소진공이 뭔지 압니다. 신보 기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대표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정책자금을 실행한 다음에 왜 그 다음 추가 이어지는 계약, 경영자문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거에 대한 추가 계약이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구조는 계속 똑같습니다. 기업을 맨날 찾아야 돼요. 신규 DB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자금 요즘에 워낙 혼탁해졌어요. 왜? 워낙 교육생들이 많아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자금들을 굉장히 많이 훑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그 와중에서도 정책자금을 제한하고 요즘에는 진짜 뭔가 실행할 때 계약금을 받지 않고 시작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자유지만 멀리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저희가 이제 계약금을 받고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말이 계약금이지 컨설팅 실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약할 때 비용도 받지 않고 실행되면 수수료를 나중에 3%, 4% 이렇게 받는 그런 정책자금 컨설팅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막 브로커 얘기 듣고 불법 얘기 듣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책자금 실행하고 수수료 받습니다. 그리고 끝.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또 새로운 기업을 찾고 새로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인 영업의 구조는 완전 다릅니다. 정책자금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책자금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객을 만나기 위한 입구, 가장 많이 원하는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그 자영업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업을 하나 만나면 먼저 데이터를 봅니다. 매출이 어떤지,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 부채는 얼마나 있고 대표가 세금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지, 기업 인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기업 인증을 안 갖추고 있으면은 차후에는 뭔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이테크를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범위도 나올 뿐더러 앞으로 뭐 공장이라든지 뭐 사옥이라든지 꼬마 빌딩, 뭐 창고, 사무실 이런 거 다 매입하고 싶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무실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사무실이 매입한 사무실입니다. 사업용으로 저희가 이런 강의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우리 팀원들도 여기서 일하고 월세 나가는 것보단 사는 게 낫다라는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도 있고 정책자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이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해서 그 기업이 할 일이 없는, 그 기업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원데이 특강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동공이 좀 많이 흔들리는, 내가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된다고? 이게 가능해? 처음 들으니까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저처럼 스타트업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자, 정책자금, 그리고 법인 설립, 법인 구조, 그리고 세무 플랜,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정책자금,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부동산 테크라든지 증여상속이라 이런 걸 연계해서 다 계약을 받는 거를 그냥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 듣고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가 실행하는 수익 구조는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책자금 같은 거는 너무 쉬워요. 사실 그냥 고객과 만나는 그냥 입구,
첫 관계 형성의 그런 아이템이다. 기업과의 처음 관계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경영자문 계약이거든요.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 현재 문제와 앞으로 해야 할 일거리를 정리해서 정책자금 하나가 아니라 기업 전체를 관리하는 세무기장부터 시작한 법인, 그리고 개인이면 개인 사업자,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고용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세무, 절세 플랜, 그리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이런 월세 내고 하시는데 건물주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상가에서 내 건물에서 장사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전체를 관리하는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실제 이런 관리를 해주는 회사라고 한다면 300이든 500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다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출을 해주고 뭔가 경영 컨설팅 한다고 이렇게 따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로 어제 원데이 특강 때도 얘기했는데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 상담을 받고 계약을 하고 정책자금 진행해서 기보랑 기보 1억 그리고 재단에서 7천 정도 받았는데 다른 뭔가 컨설팅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요. 공공만 던져주고 그냥 알아서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렇게 넘어가고 세금이나 디테일한 걸 물어보면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 자문 계약이거든요. 기업이 한 번 자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재무제표도 나오고 세금도 발생하고 직원이 늘어나고 시설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근데 기계장치라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장을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업이 매출이 성장하면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걸 계속 관리할 수가 있다면 매달 새로운 고객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소개를 받고 계속 그 업체와는 추가적으로 계약을 계속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우리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높아지면서 관계 형성이 되고 소개까지 나오는 그런 영업을 해야 되는데 대출만 해주면 수수료 받고 빚만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미래 없이 관계가 끊겨요. 아마 좀 약간 영업해보신 분들은 이쪽 컨설턴트로 활동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의 가장 큰 거는 보험 상품으로 컨설팅과 연계돼서 세무 컨설팅이 직결되는 거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있는데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보험 필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더니 몇몇 분들이 바로 묻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불법 아니에요? 수수료 받는 것도 이거 불법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합니다. 이전 조직에서 교육에서 그건 하면 안 된다. 정책 자금만 하고 수수료 받고 끝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무렇게나 보험을 판매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험 모집은 당연히 자격과 규정을 먼저 안내를 해야 되고 세무, 법무 영역 역시 해당 전문가와 협업을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기업을 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정책자금 하나로 제한을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인연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계 형성이 되고 추가적으로 계약하고 갈 수 있는데 어제 2차 원데이 특강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이거거든요. 정책자금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책자금 한 번만 하고 계속 반복해서 대출만 하고 있다면 경력은 3년이 됐는데 DB의 질은 떨어지고 그 경쟁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낮아져요. 경력은 3년이나 됐는데 하는 일의 범위는 처음 시작했을 때랑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DB를 찾고 정책자금을 진행하고 수수료 받고 다시 새로운 DB를 찾고 저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사 팀원들과 저랑은 그렇게 해서 수익 구조가 계속 연계가 돼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에서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B 하나에서 계약 하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 하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되는 그런 법인 영업이 바로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원데이 특강을 해보고 억대연봉 프로젝트 교육 방향도 명확해졌습니다. 자신도 있고요. 솔직히 저는 이 실력적인 면에서 완전 레벨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들을 드리기 때문에
원데이 클래스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완전 동공이 흔들리고 고개가 오뚜기처럼 계속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봤습니다. 물론 저를 부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100명이 있다면 100명을 다 설득시킬 수는 없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게 진짜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실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다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진짜 왜 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중진공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보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강의 사업 하는데 가서 교육 듣잖아요. 뭐 2,400만 원, 뭐 2,000만 원,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뭐 1,500, 뭐 1,200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내가 위기에 봉착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고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피드백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자금으로 치면 신용보증재단 가보세요. 뭐 기술보증기금 가보세요. 중진공 가보세요. 그냥 그러고 끝. 여기 회사가 왜 이게 되고 여기는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이걸 좀 약간 조정해서 이런 뭔가 구조를 좀 약간 바꿔서 재무제표 조정 이런 게 없어. 왜냐면 아예 실력적으로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 신입 팀원들이 모든 교육을 다 듣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저한테 항상 이거 이제서야 현실을 알게 됐다고.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책자금으로 계약 안 해도 돼요. 다른 걸로 계약하면 안정적이고 오히려 관계가 지속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금적인 세무 컨설팅, 재무제표 컨설팅, 그리고 자산 컨설팅으로 굉장히 많이 계약하거든요. 때로는 증여상속으로도 계약을 합니다. 정책자금은 그냥 하나의 툴, 내가 처음에 실력을 업데이트하고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정책자금이 안 되면 무엇으로 계약할지, 정책자금은 실행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계약할지, 재무제표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할지, 법인 전환은 지금 시점이 맞을지, 그 법인 신규로 설립해야 될지, 포괄양수도로 해야 될지, 영업권 평가를 해야 될지, 기업 인증은 언제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자금 조달, 그리고 정책자금 조달, 뭐 시설자금, 운영자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사옥이나 공장까지 매입할 수가 있는데도 한 기업의 전체 그림을 기획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뭔가 한번 배웠다고 실행하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놓고 피드백을 정확하게 계속 디테일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 제가 증명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1기 억대 연봉 프로젝트에 들어오신 분은 제가 다 억대 연봉으로 만들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도 이것만 배우면 억대 연봉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책자금 하나만 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을 분석하고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필요한 전문가와 협업을 하면서 다음 계약까지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만들 수 있는 사업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뭐 프랜차이즈 80호점, 100호점, 200호점 그리고 매출이 높은 80억, 100억, 200억 그런 회사들을 관계를 지속 형성하면서 계속 우리가 계약을 하고 간다는 걸 설명을 하니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차 특강을 하면서 제가 가르쳐야 할 범위들이 더욱 명확해졌다. 정책자금을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 그거는 도와주는 툴이기 때문에 그냥 잘해야 돼, 당연히. 정책자금이 있던 없던 기업 문제를 찾아서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법인, 영업인 그리고 한 번 만난 기업을 단발성 고객으로 끝나지 않고 억대 연봉 프로젝트에서는 그 과정의 실제 교육생들과 하나씩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럼 정책자금 없이 도대체 무엇으로 계약하는지 실제 기업을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벤트 특강이라든지 뭔가 이슈가 있으면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자금 없어도 계약할 수 있고요. 중간에 정책자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오늘 만나고 온 대표도 정책자금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현재 본인도 대표님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책자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해. 알겠는데 지금 과거의 상황을 대표님이 먼저 이뤄냈던 기 때문에 그게 여파가 요번 연도까지 오는 거고 이제 제가 요번 연도 셋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는 완전 얘기가 다르다. 재무제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 그리고 그때쯤에 결산 어떻게 보고 재무제표에서 그런 종소세나
법인세를 어떻게 세액 공제를 준비해서 맞출지, 기업 등급을 맞출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진행 중이거든요. 자, 다음 화는 제가 말씀드린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올게요.